이번 주 들어서 계속 크게 변동성이 없습니다. 지수만 보고 있노라면 다소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과연 시장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럼 내일장의 변수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KTB 투자증권 김윤서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수가 지금 보면은 좀 고점 부근에서 안 밀리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싶다가 또 미국 증시, 일본 증시, 중국 증시 오르는 거 보면은 또 답답하기만 하고요.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내일장 국내 변수부터 좀 체크를 해주시죠. 네, 일단 그 국내 쪽에서는 계속해서 좀 방향성을 좀 탐색하는 그런 국면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좀 굵직했던 이벤트들이 다 종료가 됐고 시장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좀 상승 모멘텀이 될 만한 재료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국내 쪽에서는 계속해서 수급 쪽을 좀 유심히 관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는 특징이 이제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지만 특히 기관의 이제 투신권에서 환매 압력이 계속해서 지금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런 구도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따라서 국내 증시 방향성은 좀 위나 아래나 좀 양쪽으로 좀 막힌 그런 횡보 흐름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 쪽에 포인트를 맞춰주셨는데 어제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님도 비슷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이 외국인과 투신권의 대결 구도에 주목해 주셨는데 오늘 오후장에 보니까 연기금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옵니다. 지수 추가적으로 끌어올릴 만한 주체로 연기금에 대한 기대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연기금도 이제 계속해서 좀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 증시에서 좀 계속해서 그 매수를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연기금의 수급만 가지고는 좀 지수 자체의 어떤 추세적인 방향성을 결정하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힘이 좀 약하다고 보고 있고, 연기금 좀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좀 국내 증시의 좀 하방을 좀 받쳐주는 그런 요인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투신권에서 지금 계속해서 환매가 나오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코스피가 지금 계속해서 4년 5년간 박스권 횡보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습관적으로 이제 1900 밑에서는 지수를 사고 또 2000 위에서는 지수를 파는 그런 좀 어떤 습관적인 기계적인 어떤 플레이를 하시는 세력이 아직도 좀 많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지수 레벨 자체가 일단 좀 21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오히려 또 다시 반대로 국내 증시 자금도 국내 자금도 좀 증시로 다시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해외 포인트 볼까요? 해외 쪽에서는 이제 오늘 밤에 유로존에서 좀 중요한 경기 지표가 발표됩니다. 그 유로존의 3월 그 제조 PMI 잠정치가 발표가 되고요.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경기 모멘텀은 글로벌 경기 중에서 경기 모멘텀을 가장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지역은 유럽이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로존의 어떤 경기 모멘텀을 좀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지수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유로존은 지금 계속해서 좀 유로화 약세 그리고 저유가 그리고 또 그 저금리 이 3저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 경기 주체들의 투자 심리가 좋아지고 있고 경기 지표도 실질적으로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내일 이 유로존 3월 제조업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는 2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는데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저물가 상황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 그리고 저유가가 계속해서 그 미국의 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이 결국에는 그 연준의 어떤 그 금리 인상 시점을 계속해서 뒤쪽으로 연기를 시키는 그런 힘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분명 국내 증시에 긍정적이지만 이 부분은 지난주에 FOMC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시장의 가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시장 영향력은 좀 중립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쪽 그리고 유로존의 경제지표 포인트로 꼽아주셨고요. 그럼 전반적으로 내일장 방향성하고 또 이에 따른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좀 더 긴 호흡으로 좀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을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국내 증시의 좀 수급 주체는 결국에는 좀 외국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이 좀 지난주와 같은 좀 고강도 매수 분명히 이제 3월이나 4월 달에 다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계속해서 지금은 대형주 쪽에 좀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형주 쪽에서 가장 좋게 보는 업종은 증권업종, 좀 국내 증시 레벨 자체가 상승하면서 증권회사들의 이익이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업종을 선호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로는 반도체 업종,
그 삼성전자의 어떤 갤럭시 S6 효과도 있고 또 원달러 환율도 있고 원달러 환율의 어떤 호재도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대만 증시의 어떤 외국인 매도 그리고 한국 증시의 어떤 매수의 어떤 가장 큰 수혜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을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코스닥이랑 중소형주 좀 종목들이 좀 반등을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은 반등을 나오는 때를 이용하셔서 좀 비중을 줄이시고 대신해서 좀 대형주가 조정을 받는 국면에서 계속해서 대형주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전략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 여의도 증권가의 시각이 대체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변수로는 수급을 들고 있는데요. 외국인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지만 투신권의 매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급 대결 포커스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3월 20일을 지나가면서부터 전반적으로 좀 각국에서 이 PMI 예비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중국 쪽에서 한 가지가 나왔고요. 오늘 밤은 유로존에서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 또 관심 가져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4월 달쯤에는 외국인이 좀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현재 좀 기간 조정을 받을 때 포트폴리오를 좀 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보겠습니다. 동시호가 구간 진입 1분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양시장은 좀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2040선 코스피 지수는 잘 지키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641포인트 소폭이기만 하지만 양시장 모두 다 강보합권에서의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2부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